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고은입니다. 오늘은 예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ADHD의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발달 질환 중에서 ADHD가 가장 흔한데 ADHD에서만큼은 약물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ADHD 약은 서방정이어서 대부분 알약 형태로 되어 있고 갈거나 깨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약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약 거부가 너무 심한 아이들, 부모님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경우는 일단 다른 치료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로피드백 치료입니다. 뉴로피드백은 머리 피부에 뇌파를 인지하는 센서를 붙이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치료인데, 머리에 뭔가를 붙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머리에 이상한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파 기계는 자기의 뇌파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계일 뿐이고요. 집중할 때는 초록색 비행기가 슝 날아가면서 보석을 따먹고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너무 졸리거나 긴장이 높으면 빨간색, 보라색 비행기가 날아가는 형식으로 자기의 뇌파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눈에 힘도 줘보고 자세도 고쳐 앉아보면서 초록색 비행기를 날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런 거를 매일 조금씩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앉기만 해도 초록색 비행기가 슉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비행기가 아이들이 집중할 때 나오는 베타파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필요한 자극에는 빨리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들어서 충동성, 부주의, 과잉행동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뇌파 훈련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베타 SMR 프로그램이 있고, 긴장을 풀고 명상을 하게 해주는 알파 세타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적당히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치료는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ADHD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많은 ADHD 아이들이 우울, 반항, 위축, 자신감이 떨어지고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겪고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감정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해소하게 한다든지, 놀이 치료를 통해서 공격성을 놀이로 풀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랑은 약간 다른 행동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집에서 해보도록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긍정적 강화요법인데, 쉽게 말하면 칭찬 스티커 같은 것입니다. 그냥 뭐 너 착한 일 하나 하면 엄마가 스티커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흥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문제행동 리스트를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성공했을 때에는 스티커 같은 보상을 주고, 스티커가 일정 개수만큼 모이면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ADHD 아이들은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하루 계획표를 세우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부모님이 계획표를 세워주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직접 계획표를 세우게 하고 그거를 잘 지키게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치료로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가 읽기 치료, 읽기 집중력 키우기, 청지각 훈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ADHD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선택적인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애는 공부 못해도 돼, 착하게만 크면 되지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학습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들께 ADHD는 천재의 뒷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ADHD 아이들은 남다른 감각, 남다른 사진 같은 기억력, 남다른 천재성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정말 반짝반짝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기가 잘 안 되고, 듣고
대답하는 것이 잘 안 되면 학교나 학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돼도 난 뭘 해도 잘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존감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꽃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읽기, 시시각 집중력, 청지각 집중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걸 도와주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무한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게임처럼 하게 되는데 나름 안 쓰던 근육이랑 신경을 쓰느라고 힘들 텐데도 아이들이 자기 점수가 막 좋아지는 것을 보고 항상 칭찬을 받고 가기 때문에 훈련하러 오는 과정 자체가 심리치료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책을 손에도 안 들던 애들이 집에 가서 애가 스스로 책을 읽으려고 한다. 부르면 대답을 바로 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딴소리를 잘 안 한다. 욱하던 애들이 굉장히 유순해졌다. 우리 애가 이렇게 순하고 착한 애인지 몰랐다. 학교에서 칭찬을 못 받던 애가 요즘 차분해졌다고 칭찬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정말 어느 순간 울컥합니다. 아이들도 책 읽을 때 눈이 덜 아파요. 학교 학원 갔다 와도 안 피곤해요. 저 이거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종종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서 저희는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ADHD가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ADHD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약물 남용, 폭행, 우울, 공황, 사회 부적응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치료는 하라고 권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장점과 모자란 점을 잘 알고 부모님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관리가 잘 된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굉장한 창의력을 가진 인재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IQ 검사, 웩슬러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